용접 공정과 장비에 대한 상이에요. 용접 공정과 장비에 대한 상인데 앞서 저희는 여러 가지를 살펴봤지만 메인으로 볼 건 용융 용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용접은 외력을 가하지 않고 용접 표면을 용융시켜서 용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용가제를 넣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토제네스 웰딩이라고 하는 제살 용접 같은 경우는 따로 용가제를 안 넣습니다. 근데 이 용접 공정 중에도 안 넣고 싶어도 안 넣을 수 없는 공정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일렉트로드 자체가 용가제인 경우들이 있어요. SMAW, GMAW, SAW 이런 것들은 용가제 자체에서 아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들어가요. 근데 GTAW, TIG라고 하는 것들은 일렉트로드와 그리고 컨슈머블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일렉트로드에서 아크를 만들면 이 아크는 비소모식이기 때문에 이건 소모되지 않고 다른 용접품 안 넣고도 용접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은 전통적인 가스, 아크 이런 용접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근데 개선된 형태인 저항이라든지 레이저 용접 이런 부류로도 용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크 용접이라고 했을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SMAW, 실드 메탈 아크 웰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걸 ISO에서는 MMA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매뉴얼 메탈 아크 웰딩. 자, GTAW라고 했을 때는 가스텅스텐 아크 웰딩이라고 하고 ISO에서는 TIG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텅스텐 이너트 가스라고 해서. 자, 다음으로 GMAW 그리고 SAW가 대표적으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융 용접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GT와 GMA 그리고 이 GMA 안에서도 미그와 마그 이렇게 둘 수가 있고 액티브 가스를 사용하는 CO2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가스 플러스 플럭스 코드 된 와이어를 쓰게 되면 얘는 FCAW라고 구분했습니다. 근데 FCAW는 이제 플럭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CO2가 필요 없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가압 용접이라고 하면 이제 압력 용접의 전통적인 용접 방법으로 초음파라든지 확산, 단족, 교반 이런 방법으로 용접이 개발되었었고요. 산업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은 특정 분야에서는 제품에 맞게 공정 개발 시 기존의 용융 용접보다 효율성이라든지 높은 건전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될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에 따라서 좀 구분해서 봐주셔야 될 요소일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거는 아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걸 나타낸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해요. 전자 방출, 열적 방출 이런데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전자가 막 와서 얘는 통하고 싶고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와서 빵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 전자가 이동하게 되더라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열적으로 뜨거워지고 이런 뜨거워진 그 상태에서 또 전자가 이동하더라라는 게 전자 방출과 열적 방출인데 이런 전자적인 혹은 열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크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런 아크는 플라즈마 분위기 가스에서 높은 열을 내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크의 온도를 보니까 대체로 솔리드 상태에서 리퀴드 상태, 가스 상태, 플라즈마 상태가 가야 굉장히 높은 온도로 올라가집니다. 그러면 아크는 이런 전자가 해리된 상태로 나중에 플라즈마 상태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플라즈마 상태에서 되었습니다. 이런 생산성과 품질, 우리는 적합한 타입점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래도 각 공정별로 생산성이 좋은 걸 우리는 선택하고 싶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GT를 선택했어요. GT에는 품질이 요구될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 생산성이 낮은데 굳이 GT를 했다?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품질 좋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GT를 선택했을지라도 여기에서 생산성 좀 높이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극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전류가 뭐고 전압이 뭐고 이런 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자, 전류가 높으면 용입을 많이 시켜요. 용입을 잘 시키면 결함 같은 게 이렇게 파묻혀갖고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용입을 잘 시키고 용접봉을 안에 많이 놓고 쌓을 수 있으면 생산성이 어떨까요?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극성, 우리 지금 극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를지라도 쓰고 있는 것들은 생산성이 좋은 방향으로 대부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세팅되어 있는 걸 뭔가 바꿨을 때 어떤 특효가 있는지 이걸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CEN이라고 하는 정극성, DCEP라고 하는 역극성, 그리고 AC라고 하는 교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정극성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보면 토치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역극성은요, 토치가 플러스. 그러면 우리 GTAW는 어떤 극성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GTAW는 정극성으로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FCAW는 어떤 극성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FCAW는 GMAW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극성으로 하고 있을 것 같나요? 걔는 역극성이 대부분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정극성과 역극성의 특징을 알면 이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용도법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기준으로 얘기한 건 용입이 깊고 그리고 생산성이 좋은 방향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용입이 깊고 생산성이 좋은 방향. 그러면 GTAW 케이스부터 먼저 봐볼게요. GTAW는 지금 보시는 케이스랑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면 지금 DCEN으로 전극성으로 일어나게 되면 전자가 쭉쭉쭉쭉 떨어지고 여기에 막 팍팍팍 부딪혀서 이별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자, 모재에 70%의 열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렉트로드에 30%의 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 효율이 모재 쪽으로 더 잘 가기 때문에 이거 용입도 깊고 용입이 깊고 에너지가 많으니까 제가 용접봉을 빨리 넣어주면 용착도 잘 쌓아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략 7대 3 정도의 비율로 이별 밸런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역극성으로 했을 때는 반대입니다. 여기가 7, 여기가 3. 그러면 일렉트로드가 열이 훨씬 많이 받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면 용접봉 자체가 그 일렉트로드 자체가 텅스텐 팁 자체가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결함조 중에 텅스텐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텅스텐 인클루전은 텅스텐이 녹아서 땅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텅스텐 팁이 용융 풀에 닿아서 좀 들어간다든지 이런 두 가지 케이스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역극성을 하게 되면 이 텅스텐 팁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녹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 DCEN과 똑같은 전류 전압치로 용접을 할 때요. 그래서 DCEP라고 하면 여기는 70%의 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낮은 전류치로 용접을 하든지 아니면 전류 밀도 자체가 더 작아질 수 있도록 용접 일렉트로드 칩 자체를 큰 걸 쓰는 거죠. 그래서 DCEN을 쓴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파이 2.4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DCEP를 한다. 그럼 파이 뭐 3.2라든지 더 큰 일렉트로드를 써야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를 더 크게 해서 사용한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네요. GTAW에서는. 그리고 AC 같은 경우는 자, 위, 아래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균질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GTAW에서는 DCEN으로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DCEP와 AC를 여기까지 넣어놨냐라고 하면 저희 재료에 따라서 청정 효과라고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클리닝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 클리닝 이펙트는 모재에 있다면 위에 얇게 있는 산화피막 예를 들면 AL2O3예요. 얘의 융점은 한 200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잘 안 깨져요. 잘 안 녹습니다. 처음에 아크가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산화피막을 벗겨내야 되고 이런 벗겨내기 위해서는 전자가 와서 빠바바방 때리는 게 아니라 이런 플러스 중선자가 와서 빠바바방 때리게 된다면 이 산화피막을 벗겨낼 수 있고 벗겨진 사이로 다시 용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DCEP처럼 용접이 되어야 청정 효과가 일어나고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같은 재질의 용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DCEP만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일렉트로드의 소모라든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AC로 바꿔 쓰는 겁니다. 그럼 AC로 썼을 때 청정 효과도 있고 어느 정도의 이별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더라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T 말씀드렸으면 이제 FC. 자, FCAW 역극성으로 쓰는 게 많이 쓴다고 했어요.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림을 보면 1번과 2번 중에 1번이 용입도 깊고 좋아 보입니다. 그죠? 근데 FC로 이렇게 용접을 했을 경우 FC로 이렇게 용접했을 경우 용입이 이렇게 돼요. 더 깊어집니다. 왜 더 깊어지냐? 자, 지금은 일렉트로드에서 그냥 열만 나와 있는 상태를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열 발생은 여기 3, 여기 7 맞아요. 근데 이 7이 용가제를 녹이잖아요. 그럼 이 용가제 녹은 건 또 이게 에너지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로 7대 3의 열이 발생되지만 발생된 열이 또 대부분 모재로 투입되게 되겠죠. 그래서 전극성으로 한 것보다는 역극성으로 하셔야 더 이별이 많게 더 용착 능력이 크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체로 용접봉이 녹아 들어가면 이런 DCEP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그냥 장비만 있다, 비소모성이다 라고 하면 DCEN으로 하시는 게 효율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떨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입이 깊은 게 좋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용입이 얕은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 용입이 깊고 얕고 이런 것 차이는 일반적으로 용접할 때는 깊은 게 거의 대부분 좋겠지만 얇을 때는 박판을 한다고 하든지 혹은 아니면 클래딩을 한다든지. 자, 클래딩이라고 하는 게 여기 모재가 있으면 이 모재 위에 이런 용접봉을 하나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A라고 했던 이 자재는 뭐 탄소광이었다. 카본 스틸이었어요. 그리고 B라고 했던 위에 덧입힌 거는 뭐 스테인리스예요. 그러면 두께가 이만큼을 가지는 스테인리스 포면을 가진 재료를 얻게 됩니다. 자, 탄소광만큼을 전부 다 스테인리스로 하고 싶었다. 돈이 훨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돈도 줄이고 내식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접이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용접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쌓아 올릴 때 한 층이나 두 층 아주 얇게 쌓아 올려서 스테인리스의 성질을 얻으면 가장 값싸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용접을 하게 되면 밑에 있던 탄소광의 성질이 위로 올라오게 돼요. 이게 희석률에 따라서 올라오게 되는데 자, 이 올라오는 양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요? 제가 채워야 되는 표면 양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용입이 얕고 위에 많이 쌓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용접을 해준다면요. 클래딩 할 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건
뭐 하드 페이싱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클래딩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